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TQQQ와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000불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TQQQ와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갖다가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본 투자금은 이 5,000불 정도를 갖다 넣으시는데 그 뒤에 매달 200에서 300불 정도의 금액을 모아서 1년에 두어 번 조정장이 올 때마다 추매를 해서 10에서 15년 정도 장기로 들고 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조정장 앞에서 매도를 하고 조정 후 다시 매수를 하는 매수 매도를 갖다가 반복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매도 없이 조정장 때마다 매수만 추가 매수만 한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투자 계획을 이렇게 잡고 계신 겁니다. 투자 계획을 투자 원금은 5,000달러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월 최대 300달러 정도씩을 6개월씩 모아서 3, 9월 조정장마다 각각 1,800달러씩 3월에 1,800달러, 9월에 1,800달러를 갖다가 추가하는 방식을 계획을 갖다가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질문 주신 거는 3, 9월 조정장마다 고점 매도 차익 실현을 하는 거겠죠. 3, 9월 조정장마다 고점 매도 해서 차익 실현을 갖다가 하신 후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 하시는 것과 장기 투자를 하면서 3, 9월 조정장마다 단순 추매를 갖다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더 수익률이 좋은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한번 우리가 백세팅을 해보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것을 갖다 볼 때, 자, 장기 투자하고 추매 전략, 보통은 요 두 가지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두 가지로만 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질문 주신 거는, 큰 조정장이 오기 전에 고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조정장 때 저점 재매수를 하는 것과 장기 투자를 할 때 3, 9월 조정장마다 추매를 하는 것. 자, 이 부분은 요거와 좀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재미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요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장기 투자와 추매 이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낫고 어느 것이 조금 더 불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백테스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다가 세팅을 해 놨는데 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으로 해갖고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하시겠습니다. 기간은 5년으로 잡고, 총 토탈 투자금은 2만 달러로 잡겠습니다. 2만 달러로 잡아서 우리가 계산을 좀 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달러로 잡아서 첫 번째는 이거는 장기 투자를 갖다가 하는 세팅입니다. 장기 투자. 기간은 5년으로 설정을 했고요. 5년으로 설정을 했고, 금액은 2만. 그 다음에 배당금은 계속 재투자를 갖다 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팅이고, 우리가 추가 매수 전략에 대한 세팅은, 기간은 똑같이, 이거는 이제 추가 매수입니다. 추매 전략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은 5년으로 똑같이 잡아놨고, 최초 투자 원금은 10,000달러입니다. 원금은 10,000달러로 잡아놓고, 분기마다 500달러씩 추가를 갖다 하게 됩니다. 추매를. 그래서 연 4회가 추가가 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추매를 갖다가 연 4회 추매를 하는 방식으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백테스팅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어, 우리가 사둔 종목 같은 경우는 TQQQ죠. 이거를 100% 포트폴리오에 100%를 넣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장기 투자 지금 누르려고 하는 거는 추가 매수입니다. 먼저 이제 장기 투자 쪽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 좀 가려져 갖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 쪽은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2만 불로 시작이 되죠. 자, 이게 25만 9천 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5만 9천 불. 그 다음에 이거는 추매인데, 추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리턴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제 캐시플로우에서 연 2,000불씩 해갖고 쭉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은 10,000불로 했는데, 계속해서 추매를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17만 6천불까지 오게 됩니다. 요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엑셀로 한번 이제 정리를 갖다 해봤는데,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얘가 장기 투자, 얘가 추매 전략을 썼을 때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금액이 어떻게 월별로 변화를 하는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두 개가 뚜준이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요 시기죠. 요 시기에 장기 투자 쪽은 큰 상승을 갖다 했지만 여기서는 큰 상승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 자리 숫자까지 늘어났는데, 그렇다가 다시 두 자리 숫자로 돌아오죠. 여기서는 같은 만 단위 숫자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 흐름이 여기에서도 한번 보이고, 마지막 2020년에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는 1196%, 추매 전략은 763%가 이제 나온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좀 내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장기 투자를 갖다가 이 부분이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를 한 거고, 이 오렌지색 부분이 추매 전략을 했을 텐데,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최종 수익률을 갖다 따졌을 때는 장기와 추매를 놔뒀을 때 최종 수익률만 보고 따졌을 때는 장기 투자가 당연히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높은 금액, 2배가 되는 금액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금액이 올라가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장이 있었을 때 추매 전략을 했을 때는 하락의 폭이 이 정도인데, 장기 투자를 해갖고 큰 돈을 넣었을 때는 하락의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내려왔는데 비해서 얘는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왔죠. 그래프상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화살표를 갖다 그려보게 되면은 하락의 폭이 훨씬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마이너스까지는 되진 않았지만은 하락의 폭이 크다는 거는 수익률이 본인이 최고 시점에서 보았던 수익률보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멘탈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갖다 보게 됐을 때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할 때 멘탈을 갖다가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번에 큰 돈을 넣어두는 것이 장기 투자를 갖다가 해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불안감을 갖다 장기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추매 전략을 해갖고 안전하게 가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게 되는 이제 장기 투자냐 추매 전략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3, 9월 조정장마다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는 것과 장기 투자에서 이제 추매를 하는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갖다 놓고 비교했을 때 이제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갖다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통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동으로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데이터를 수동으로 모아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의 원 소스를 갖다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좀 이용을 갖다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간은 아까와 같이 5년으로 잡았습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올해 4월 27일까지 해가지고선 요 날짜까지의 데이터를 갖다가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고, 그날 데이터에서 이제 시작가와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종가가 있는데, 종가 데이터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이용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년 데이터나 15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어차피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매수와 매도를 갖다 했느냐에 따라 갖고 많은 차이를 갖다가 이거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데이터를 우리가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10년을 갖다가 놔둘 수가 있을 텐데, 똑같은 10년이지만은 두 개의 수익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 이 시기에는 두 번의 큰 하락장과 횡보장이 있었고, 이 시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10년이라고 해도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갖고 차이가 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수익률만 가지고 미래의 수익률이 얼마다라는 걸 정확하게 딱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백테스팅을 하는 이유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다가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이렇게 두 가지 투자 전략을 갖다가 고민하고 계실 때 어떤 쪽의 투자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갖다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갖다가 고민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할 때 이제 백테스팅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 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5년의 데이터 정도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대부분 어떤 쪽이 유리한지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5년의 데이터를 갖다 사용을 했고, 종가를 갖다 기준으로 가격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갖다 뽑아왔는가 보게 되면은 아무 데이터나 사실은 뽑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5년의 이 그래프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일단 16년 정도로 갖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6년 정도 3월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3월에 조종장이 끝나는 것은 3월에는 이렇게 조종장이 시작이 됐는데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 주에 한 번의 하락이 있었죠. 자, 3월 마지막 주에 매수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8월달, 9월달 조정장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8월달, 8월 초에 고점을 어느 정도 찍었을 때 해가지고선 전량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9월 중에 큰 조정장이 왔을 때 저점 매수를 갖다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월달이 오기 전, 3월이 오기 전 한 달 전에 해가지고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 사이에 해가지고선 다시 매도를 갖다 전량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3월 말 정도 돼갖고 이제 조정장이 끝나갈 때쯤 해가지고선 저점 매수를 갖다 한번 하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사용해서 일단 데이터를 모아보았고요. 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 전체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없고, 그 날짜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좀 수동으로 뽑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뽑아왔는데,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좌측이 일단은 계산하기 쉽게 $10,000를 갖다 최초 투자금은 둘 다 $10,000로 잡아놨고, 3, 9월 매수 시점마다 $1,000씩을 갖다가 추가하는 거로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매년 2월 초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3월 말에 투자원금과 추가금을 갖다 이용을 해갖고 다시 매수, 이거를 8월 초에 다시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9월 말에 투자원금에 다시 추가금을 해서 다시 주식을 사모으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직전 매수 금액보다 매도 시점의 금액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3월 말에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8월 초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 시점에 샀는데 올라가다 다시 내려와서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에 주가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를 하지 않고 홀드를 한 다음에 다음 매수 시점에 추가금만큼 추가 매수만 하는 전략을 갖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쪽은 그냥 단순하게 장기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갖다 $10,000를 놓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3월, 9월 추가 매수 시점마다 동일한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동일한 시점 같은 금액으로 그럴 때마다 $1,000씩을 계속 추가 매수를 갖다 한다라는 전략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차트가 좀 깔끔한데 반해서 여기서는 좀 복잡하죠. 먼저 3월 마지막 주에 $10,000어치 주식을 갖다 103주를 갖다 샀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수익이 없겠죠. 그리고 9월 조정장이 오기 한 달 전인 8월 초에 고점이 됐을 때 122.78불에 전량 매도를 해서 수량을 0으로 만들고 수익을 2677을 갖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익이기 때문에 누적 수익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원금과 합쳐진 수익은 이만큼이 됩니다. 다시 그리고 9월에 조정장이 오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매수를 갖다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매도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사는데, 자, 원금의 첫 번째 추가 매수 시점이기 때문에 원금 $10,000에 $1,000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갖고 96주를 갖다가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 3월달 가기 전에 2017년 1월 12일에 이 TQQQ 같은 경우는 1대2 액면 분할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TQQQ는 이제 2012년을 포함해서 총 5번의 액면 분할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16년 이후를 갖다 보게 되죠. 그래서 17년 1월 12일, 18년 5월 24일, 21년 1월 22일 해갖고 3번의 액면 분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면 분할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잡았는데, 자, 요 시점에 해갖고 우리가 9월 달에 가을 조정장에 96주를 했는데 1대2 액면 분할이 1월 12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 96주가 192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절반이 돼가지고선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게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가격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됐었겠죠. 하지만 액면 분할을 해서 절반이 됐다 보니까 주당 가격은 하락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락을 한 가격을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선 전량 매도를 해서 5,173불을 갖다 벌고 누적 수익률과 원금 포함해서 수익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3월 또 마지막 주에 해가지고선 다시 한번 매수를 갖다 하였고, 이거를 갖다가 8월 초 조정장에 다시 한번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요게 지금 있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였는데, 얘와 얘를 갖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며칠 전이죠. 4월 26일 데이터인데 이날 해갖고 주가가 TQQ가 111.22달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매수 매도를 갖다 반복했던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주식의 수는 236주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누적 수익이 이만큼이 나왔고 수익률은 569%가 기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투자 원금을 갖다 놓고선 계속 추매만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18만 9천 달러가 됐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846%가 됐죠. 569%와 846%. 수익률을 갖다 비교를 했을 때는 장기 투자 플러스 추매를 갖다 한 전략이 매수 매도를 갖다 반복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단순히 비교해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 한번 해갖고 얘도 이제 수익률을 갖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파란색 점이 얘들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 파란색 점들이 얘가 매수 매도를 반복한 케이스입니다. 매수 매도 반복.
그리고 오렌지색 점이 장기 투자에 추매를 한 케이스인데, 장기 투자 투매를 케이스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는 두 개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씩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는 것들은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두 개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장기 투자와 장기 투자라고 위해서 넣었던 이쪽 포트폴리오가 금액이 크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때가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져갖고 큰 하락장이 왔었을 때입니다. 자, 이 시기에 얘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된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유를 살펴보면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정말 단순한 게, 자, 요때 요 시기죠? 요 시기 때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달에 먼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한번 다 털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막상 터졌을 때는 주식이 없었죠. 그리고 다음에 최고 저점을 찍었을 때 다시 전체를 갖다가 매수를 해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이 없이,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하락 없이 얘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2월에서 3월 달에 주식을 갖다 매도하지 않고 장기 투자로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48,000불까지 갔던 게 29,000불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굉장히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3월 달에 크게 내려가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하는데 얘는 가지고 있는 금액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올라갔죠. 자, 이 부분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차트에서도 이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파란색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파란색의 그래프 같은 거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이 주황색의 장기 투자 그래프 같은 거는 이렇게 왔다가 자, 이렇게 해갖고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놔두고 딱 봤었을 때는 작년 초에서 중순 정도까지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매수와 매도를 갖다 반복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5년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5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느 쪽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장기 투자 쪽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 액면 분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이 세 차례 벌어졌는데 우리가 5년 동안 투자한 동안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했다 보니까 이 액면 분할의 혜택을 크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샀던 금액이 103불이고 103개 192개 이 정도로 갖다 샀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샀던 거는 236주 해서 사실은 주식수의 차이가 크게 변경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가에 따른 차이만 생길 뿐이지 큰 변경이 없는데,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103개의 주식을 샀는데 이게 1대1 액면 분할과 1대3 액면 분할, 1대2 액면 분할에서 총 3개의 액면 분할을 거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103개를 샀던 게 1700개의 주식으로 변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일 때,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84.9불을 236주만큼 들고 있는 거랑 84.9불의 주식을 1700개를 갖다 들고 있는 거랑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얼마의 돈을 갖다가 가지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차이를 갖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주가가 올랐을 때는 큰 차이를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TQQ의 주가가 111 정도가 돼서 이제 100불 초반대에 있는데, 얘가 140에서 160불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아마도 1대2 액면 분할을 갖다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말 정도가 될지 내년 초 정도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지금 만약 100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것은
200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고, 지금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갔다가 다시 현재 금액 정도까지를 갖다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갖다가 거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수익을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은 장기 투자 플러스 추매 쪽이 수익률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리하다. 수익률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이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고요. 추매 없이 기본을 갖다 2만 달러를 갖다가 집어넣고, 2만 달러를 집어넣고 하는 또 그런 투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쪽 포트폴리오가 아마 수익률 쪽은 훨씬 더 또 유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아래쪽에서도 이제 확인을 갖다 해봤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기처럼 크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갖다 하게 되는 요런 케이스들이 있었을 때는 결국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결국 매수 매도 반복 차익 실현이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을 갖다가 하면서 하는 쪽과 그 다음에 추매를 하는 쪽, 장기 투자를 하는 쪽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심리적 멘탈을 잡기에는 사실 이쪽이 가장 유리하고, 추매가 그 다음, 장기 투자는 멘탈을 잡기가 가장 힘들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질문 주신 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질문 내용에 따라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한번 확인을 갖다 해보게 되면, 자, 양쪽을 갖다가 금액을 질문 주신 분께서 자, 5,000달러 투자에다가 1,800씩 해갖고선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5,000달러에다가 분기마다 1,800달러씩 추가되는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해보았는데, 지난 5년간의 케이스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 차익 실현을 한 쪽에서는 496%의 수익률을 갖다 올렸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냥 추가 매수를 한 케이스에서는 600%의 수익률을 갖다가 올린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량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1450주를 가지고 여기서는 236주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5년이 넘어서 10년, 15년까지를 갖다가 간다라고 쳤을 때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몇 주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식의 수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쪽이 오래 가게 되면은 수익률에 있어서는 계속 조금 더 우위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TQQ 같은 것들,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살펴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매도를 갖다 이제 반복을 하는 이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계속 차익 실현을 갖다 하는 건데,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 고점이고 어느 부분이 저점인가, 이거를 갖다 우리가 과연 예측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처음 시작했던 거를 우리가 3월 조정장에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3월 조정장에 들어갔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살 수 있는 기회는 3월 초에 사는 기회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갔다가 파는 것도 9월 달에 이렇게 해갖고 팔고 다시 들어오고, 자, 여기서도 다시 2월 달에 갖다 팔았는데 1월 말 2월 초에 해가지고선 매도를 갖다 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요. 계속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내일 주가가 당연히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3월 달이 돼서도 큰 폭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폭락이 없었습니다. 얘가 폭락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2월 초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진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시기에 추매를 했으면 사실상 이 시기에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가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내일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흐를지, 그 다음에 주가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 데이터만 보게 되면은 이때가 코로나 시기인데 이 하락장에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매도를 갖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시기에서 팔지를 못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그냥 추매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도리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갔다가 파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런 케이스처럼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갖다 예상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과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추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떨어지는 시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를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팔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내려오지 않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팔았던 금액보다 비싼 금액을 해갖고 다시 재매수를 갖다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람들이 추가 매수 혹은 단순한 장기 투자 둘 중 한 가지의 전략 중에 하나로 가지, 이 차익 실현 전략 쪽으로는 좀 잘 가지 않는 편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주식들하고 다르게 이런 레버리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요쪽 방향이 조금 더 낫지, 요쪽 방향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도박성이 짙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이제 백테스팅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